불국사 3층 석탑은 그 유명세 때문인지 몇 개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석가탑, 그리고 무영탑이라는 이름도 갖고 있습니다. 전국에 3층 석탑이 숱하게 있는데도 유일하게 불국사 3층 석탑을 왜 석가탑이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영상을 올렸습니다. 석가열애가 항상 여기에 머물면서 설법을 펼친다고 석가열애 상주 설법탑이라고 하였고, 인도 영치산을 본받아 바위 위에 세웠습니다. 무영탑이란 말을 글자대로 말하면 그림자가 없는 탑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불국사 창건 당시 이 탑을 만들 때부터 전해 내려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이 탑을 만든 이는 바다 건너 중국 당나라에서 건너온 장공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장공이란 말은 사람 이름에게보다 석공이라는 뜻입니다. 장공에게는 아사네란 누이가 하나 있었는데 아마 중국에서 오누이와 단둘이 어렵게 살았던가 봅니다. 장공은 신라에 가서 돈을 벌어오마 하고 떠나왔는데 아마 탑 공사가 생각 외로 지연되었던가 봅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고국에 남아있던 누이 아사네는 돌아온다는 오빠는 소식이 간감하고 기다리다 못해 신라로 건너왔습니다. 불국사 격내 탑을 만들고 있는 오빠 장공을 만나고자 주지 스님께 간청을 하였지만 주지는 끝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탑 만들기에 일념을 두어야 할 석공에게 이러한 오누이 제외는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였던가 봅니다. 그래도 일말의 연민은 있어서 불국사에서 제법 떨어진 불국사 남쪽 10례나 되는 곳에 가면 큰 못이 하나 있는데 그 못에 이 탑이 비칠 것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이 누이는 주지 말을 믿고 날마다 목가를 서성이면서 석가탑이 비춰지기를, 그리고 탑을 다듬는 오라비 모습이 비춰지기를 기다렸으나 끝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석가탑은 그림자가 비춰지지 않는 탑, 무영탑이라 전해 내려온다고 합니다. 실제 영지는 불국사와는 제법 많이 떨어진 지금 울산으로 가는 길목인 괴릉리 근처에 있는 영지라는 곳입니다. 이 전설은 불국사 고금 창기에 실려있는 것인데 이 고금 창기도 사실은 조선 영조 때 만들어진 책으로 아마 이 무영탑 전설은 지금은 전해오지 않은 어느 책의 기록을 옮겼거나 아님 전해오는 이야기를 수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기야 바로 앞에 있었던 임진왜란 때에는 거의 전소되다시피 한 불국사에 어떤 기록도 남아있을 수는 없겠죠. 그걸 다시 썼거나 아님 당시 내려오던 이야기를 정리하였겠죠. 이 불국사 고금 창기도 원본은 일본에 있고 지금 여기 보이는 것은 활자로 다시 인쇄한 책입니다. 이 다음 무영탑에 대한 기록은 일제강점기 때 발간된 오사카 긴타로와 오사카 로쿠쇼로 경주의 전설 중 영지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불국사 고금 창기의 전설을 읽고 이 전설의 이야기를 각색하였습니다. 오사카 로쿠쇼로 영지 전설은 이 짤막한 무영탑의 전설에 살을 붙이고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이들이 각색한 이야기는 아사녀는 누이에서 부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장공에도 이름을 지어 아사달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누이 이야기보다는 부부 사이 애 끓는 정 이야기로 바꾼 거죠. 영지에 탑 그림자가 비치지 않은 거나 끝내 둘은 상복하지 못한 얘기는 그대로 하고 영지에 투신한 것을 뒤늦게 한 아사달은 아사녀를 닮은 불상을 새겼다는 이야기로 마무리합니다. 아울러 이 이야기에서 석가탑은 무영탑, 다보탑은 유영탑, 못은 영지, 영지 언덕에 있던 절은 영사로 불렸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무영탑 전설의 아사달과 아사녀의 큰 줄거리는 일본인 오사카 긴타로와 오사카 로쿠쇼니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무영탑의 이야기는 경주의 전설이라는 책 속의 이야기 한 부분인데 당시 이 책은 인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해마다 출간이 되었는지 여러 권의 책이 있고 어떤 것은 한 해 출간한 표지가 다른 책도 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어 고 서점에서는 판매되고 있는 줄 압니다. 현진거도 이 무영탑에 대한 소설을 썼습니다. 지금까지 짧은 이야기를
긴 내용의 소설을 썼습니다. 현정근이 1938년 동아일보에 연재한 경주 기행문 가운데 무영탑 전설은 오금 창기와 오사카 긴타로와 오사코 로쿠쇼의 기록을 참조하여 다시 재미있게 쓴 것입니다. 소설을 신문에 연재하고 이어 1941년 작품집을 간행하였습니다. 그의 무영탑 소설에서는 당나라의 아사달과 아사녀는 백제인으로 바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보고 우리의 민족 정기를 되찾았다고 찬사를 보낸 사람도 있더군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간단한 이야기를 소설로 각색하다 보니 이야기도 길어지고 등장인물도 늘어났습니다. 이 소설에는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 주인공은 구슬 아가씨로도 불리는 주만이라는 귀족의 딸로 보이는데 탑을 만드는 아사달 쪽에도 백제에 남아있던 아사녀에게도 삼각관계가 벌어지는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이 고금창기에서 오사카로 구쇼로 경주 전설에서 현정근의 무영탑에까지 이르는 과정을 저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 논문도 여러 편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주 불국사 석가탑 영지에 대한 안내 팜플렛에 소개되는 아사달과 아사녀 이야기가 전설이 아니고 이러한 과정에서 탄생한 로쿠션이 꾸민 이야기라고, 또 그 뒤 현정근이 소설 내용이라고 이를 바로잡자고 하는 것이 많아도 끝까지 막무가내입니다. 오사카 긴타로와 오사카 로쿠션이나 현정근이 이 전설을 바탕으로 얼마든지 창작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각색하여 이야기를 지어낼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십 년 동안이나 오사카 로쿠션이나 현정근이 소설 얘기를 마치 옛날 전해오는 전설이라고 소개하는 데 있고, 또 그 진위를 확인도 안 해보고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아직 1세기도 지나지 않은 일제강점기 때 이야기인데 벌써 모든 이가 석가탑에 전해오는 전설로 알고 있습니다. 석가탑을 소개하는 자료에도 마치 아사달과 아사녀 이야기는 옛날부터 전해오는 전설이라고 합니다. 전설로 치려면 고금창기에서 전해오는 전설, 장공과 아사녀로 제목을 붙이거나 아니면 아사녀의 전설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사달이라는 이름은 일본인 오사카 긴타로와 오사카 로쿠션이 붙인 이름이고, 오누이 관계에서 부부관계로 바꾼 것도 그들이고, 이를 당나라 사람에서 백제인으로 바꾼 것은 현정근입니다. 아사달과 아사녀의 이야기를 처음 만들어낸 것은 오사카 긴타로와 오사카 로쿠션입니다. 그 당시에도 널리 퍼진 이야기이고요. 일본인과 옷깃만 스쳐도 친이라고 몰면서 어째 일본인이 만든 이야기는 길을 쓰고 차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영지에는 경주시에서 거액을 들여 석가공원을 조성하였는데 어김없이 아사달과 아사녀의 전설이 깃든 못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설이란 언제부터 누가 만드는지도 모르는 이야기, 이름 그대로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공교롭게도 영지 옆에는 불상이 하나 있습니다. 모양으로 보아서는 항마 촉진을 한 석가열상으로 보이고, 조각 수법으로 보아서는 불국사 석가탑보다는 조금 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사카 로쿠션의 이야기에서 물에 빠져 숨진 아사녀를 위해 부인을 닮은 부처상을 새겼다는 내용과 결부지어서 아사녀 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이야기를 토대로 석상을 새긴다면 후대에라도 따로 새겨야지, 멀쩡한 부처를 보고 그렇게 말하면 비록 불자가 아닌 제가 생각해도 부처님을 모독하는 소리로 들립니다.